나는 봉투를 찢어버렸다. 그 안에 적힌 더 노력해라는 네 글자가 내 아들의 미래를 비웃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총을 들고 그 대학 입학처장 집으로 향했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리지 않았다. 총구를 그의 이마에 겨누자 그는 눈을 깜박이며 애원했다. 부인, 이건 오해예요. 당신 아들은 정말 노력했지만 하지만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아니, 당기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총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당신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 이제부터 내 인생이 지옥이 될 거야. 그날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절망과 복수로 이어졌다. 내 이름은 김지은이다. 45살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 민주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 아들 승현은 고3 수험생.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승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다니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엄마, 나 서울대 갈게. 그럼 우리 가족 행복해질 수 있어. 승현이의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 부부는 승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남편은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나는 파트타임으로 돈을 벌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런 노력만으로는 부족했다. 사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그 모든 게 우리를 짓눌렀다. 수능 당일 승현이는 긴장된 얼굴로 집을 나섰다. 엄마, 잘 보고 올게.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보냈다. 그날 밤 우리는 가족 사진을 보며 기다렸다. 결과 발표일이 다가오자 승현이는 불안에 떨었다. 엄마,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럴 일 없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우리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서울대로 가는 건 로또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결과가 나왔다. 승현이는 서울대 의대에 지원했지만 불합격 통보가 왔다. 봉투 안에는 점수와 함께 더 노력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 글씨를 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승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불합격이 아니었다. 승현이의 점수는 충분했다. 친구들의 소문으로 알게 됐다. 입학처장의 아들이 승현이의 자리를 차지했다. 돈과 권력으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그 메모가 맴돌았다. 더 노력해요, 노력.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바쳤다. 승현이는 하루 3시간밖에 자지 않았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다. 그런데 더 노력하라고? 이건 모욕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복수해야 해. 남편은 놀라서 물었다. 무슨 소리야? 법대로 하자. 하지만 법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돈 없는 자가 권력을 이길 수 있나? 다음 날 나는 입학처장 이태준의 집을 알아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다. 나는 남편의 사냥용 총을 챙겼다. 민주는 사냥 동호회 회원이었다. 총을 들고 그의 집으로 간 건 내 인생의 가장 미친 결정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그가 나왔다. 누구세요? 나는 총을 겨누며 말했다. 당신 아들 때문에 내 아들이 망했어.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그의 거실로 들어갔다. 그는 변명했다.
입학은 공정하게 이루어졌어요. 당신 아들 점수가 부족했어요. 나는 봉투를 던지며 소리쳤다. 거짓말. 내 아들 점수가 더 낮았어. 돈으로 샀지. 그는 시인했다. 그래, 좀 도왔어. 하지만 그게 세상이야.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총을 내려놓고 그의 핸드폰을 빼앗아 녹음했다. 이걸 세상에 알릴 거야. 그는 애원했다. 제발, 내 가족을 생각해.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내 가족은? 승현이는 지금 방에서 울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자 승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우리의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올렸다. 익명으로. 서울대 입시 비리라는 제목으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네티즌들이 달라붙었다. 서울대 비리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이태준은 압박을 받았다. 대학 측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이태준은 권력이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고소를 취하하세요. 아니면 당신들이 더 피해를 입을 거예요. 남편은 두려워했다. 지은아, 그만해. 승현이 미래가 중요해.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시작됐어. 끝까지 가야 해. 승현이는 내 편이었다. 엄마, 나도 도울게. 우리는 함께 증거를 모았다. 승현이의 친구들, 다른 피해자들. 한 달 후, 스캔들이 터졌다. 뉴스에 나왔다. 이태준은 사임했다. 그의 아들은 퇴학당했다.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승현이는 여전히 불합격이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승현이를 안으며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 다른 대학, 다른 길.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빈자리가 있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태준이 복수를 시작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스토킹했다. 익명의 협박 전화, 집 앞에 쓰레기. 남편의 회사에 압력을 넣어 해고됐다. 지은아,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남편이 소리쳤다. 나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후회 안에 승현이는 더 강해졌다. 엄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변두리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짐을 챙기며 나는 생각했다. 더 노력해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동기가 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너무 많았다. 가족의 유대, 평화로운 일상. 복수는 독이었다. 이사한 집은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서울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했다. 승현이는 지역대학에 재수강을 신청했다. 이번엔 진짜 내 힘으로 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민주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공장에서. 급여는 적었지만 가족이 함께였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태준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어느 날 승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며 말했다. 엄마, 이상한 아저씨가 따라왔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누구? 승현이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냥 불편했어.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주의하세요. 라는 말뿐.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이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애원하는 눈빛. 내 가족을 생각해. 이제 내가 그 말을 이해했다. 복수는 양날의 검이었다. 나는 승현이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쳤어. 승현이는 웃었다. 아니야, 엄마.
덕분에 강해졌어. 하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가 보였다. 민준과 나는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 내가 왜 그랬어? 그냥 참았으면. 민준이 소리쳤다. 나는 반박했다. 참아서 뭐. 우리 아들이 불공평하게 당하는 걸 봐. 싸움 끝에 우리는 포옹했다. 사랑해 하지만 상처는 쌓였다. 한편 스캔들은 계속됐다.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서울대는 개혁을 약속했다. 뉴스에서 내 이야기를 익명으로 다뤘다. 한 어머니의 용기라고.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냥 절망한 엄마였다. 이태준은 결국 체포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서 그는 울었다. 미안해요. 가족을 위해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 내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모두 가족을 위해 살지 않나? 재판 후 나는 그를 찾아갔다. 감옥 유리창 너머로. 왜 왔어? 그는 물었다. 나는 말했다.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마.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끝났나? 승현이는 공부에 매달렸다. 엄마, 이번엔 성공할게.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변했나? 여전히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승현이가 편지를 받았다. 다른 대학에서. 합격 통보였다. 엄마. 됐어. 우리는 울며 안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짧았다. 편지 안에 또 메모가 있었다. 축하해. 더 노력해. 나는 웃었다. 이번엔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태준의 아내가 찾아왔다. 제 남편 때문에. 미안해요. 그녀는 울었다. 우리 가족도 무너졌어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 모두 피해자야. 그날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용서가 시작이었다. 민주는 새 직장에서 승진했다.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승현이가 말했다. 엄마,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있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밤에 악몽을 꿨다. 총을 든 나, 피 흘리는 이태준. 깨어나서 울었다. 민준이 안아줬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승현이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의대가 아니었지만 공대였다. 엄마, 나 엔지니어가 될게. 사회를 바꿀게. 그의 눈빛에 희망이 보였다. 나는 파트타임을 그만두고 카페를 열었다. 작은 곳, 하지만 내 꿈이었다. 손님들이 왔다. 사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용감하시네요. 나는 웃었다. 그냥 엄마예요.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이태준이 출소했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새로 시작할게. 나는 답장했다. 나도 그래? 우리 가족은 강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있었다. 순수함, 평화. 더 노력해는 이제 우리 가족의 모토가 됐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 승현이는 바빴다. 엄마, 과제 많아. 하지만 재미있어. 전화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다. 나는 안심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태준 사건 후 나는 PTSD 같은 증상을 겪었다. 작은 소리에도 놀랐고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민주는 걱정했다.
병원 가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하지만 아니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손님이 그 어머니시죠? 뉴스 봤어요. 라고 하자 나는 패닉이 왔다. 손이 떨려 커피를 엎질렀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승현이가 주말에 집에 왔다. 엄마, 안색 안 좋아. 나는 웃으며 넘겼다. 피곤해서. 하지만 승현이는 알았다. 엄마, 나 때문에 고생했어. 미안해. 나는 안았다. 내 탓 아니야? 사회 탓이야.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다. 우리 상담받자. 민준이 제안했다. 우리는 가족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님은 말했다. 우예요. 천천히 풀어요. 우리는 매주 갔다. 이야기 나누며 상처를 치유했다. 한편 사회는 변했다. 입시 비리법이 강화됐다. 우리 사건이 계기가 됐다. 뉴스에서 김지은 사건으로 불렸다. 익명이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나는 거절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평범함은 멀었다. 이태준의 아들, 태민이가 찾아왔다. 아줌마, 아버지 때문에. 죄송해요. 그는 대학을 포기하고 해외로 갔다고 했다. 저도 노력할게요.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나는 말했다. 너도 피해자야. 잘 살아. 승현이는 클럽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정의 클럽. 엄마, 나처럼 당하는 사람 도울게.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걱정됐다. 위험하지 마. 여름 방학, 우리는 캠핑을 갔다. 산에서 불 피우며 이야기했다. 엄마, 그 봉투 기억해? 승현이가 물었다. 나는 끄덕였다. 그게 우리를 바꿨지? 민준이 말했다. 좋은 쪽으로. 하지만 캠핑 중 사고가 났다. 비가 와서 미끄러워 민준이 다쳤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큰일 아니야.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또 잃을까 봐. 수술 후 민준이 깨어났다. 미안, 걱정 끼쳐.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카페는 번창했다. 단골이 생겼다. 한 손님, 기자였다. 이야기 써도 돼요. 나는 망설이다 승낙했다. 하지만 가족 보호해 기사가 나왔다. 한 어머니의 투쟁.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용감해요 댓글들. 승현이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엄마, 소개할게. 수진이야. 수진이는 착한 아이였다. 아줌마, 승현이 이야기 들었어요. 존경해요. 나는 웃었다. 그냥 엄마야? 가을, 이태준이 다시 편지를 보냈다. 새 직장 구했어. 감사해. 나는 미소 지었다. 용서의 힘을 느꼈다. 하지만 내 상처는 깊었다. 상담에서 털어놨다. 총을 들었던 게 후회돼. 상담사님은 말했다. 그게 당신을 구했어요. 천천히. 나는 회복됐다.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승현이가 선물했다. 더 노력해 책갈피. 엄마, 우리 모토잖아. 우리는 웃었다. 그 순간 행복했다. 시간이 흘러 2년 후 승현이는 졸업을 앞뒀다. 엄마, 취업했어. 대기업. 나는 울었다. 잘 됐어. 하지만 그날 뉴스에서 이태준의 자살 소식을 들었다. 충격이었다. 편지가 왔다. 미안해. 용서받지 못했어. 내 가슴이 아팠다. 내 탓인가? 민준이 말했다. 아니야. 그의 선택이야. 장례식에 갔다. 그의 아내가 울었다. 고마워요. 나는 안았다. 우리 모두 고통받았어.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생각했다. 삶은 복잡하다. 복수, 용서, 노력. 모든 게 얽혀 있다. 승연이의 졸업식 날이었다. 캠퍼스에서 그의 모자 던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엄마, 고마워. 그는 안아줬다. 민준도 웃었다. 우리 아들, 잘했어. 취업 후, 승현이는 바빴다. 엄마, 프로젝트 많아. 하지만 보람 있어.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카페에서 일하며 그를 응원했다. 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왔다. 카페 손님 중 출판사 편집자가 있었다. 사장님 이야기 책으로 내요. 나는 놀랐다. 그는 끄덕였다. 감동적이에요. 망설이다 승낙했다. 책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더 노력해. 쓰는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봤다. 봉투, 총, 복수. 모든 게 생생했다. 울며 썼다. 민준이 도왔다. 내가 자랑스러워. 책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가 쏟아졌다. TV에 나왔다. 어떻게 용서했나요? 나는 말했다. 가족 때문에. 승현이는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스타 됐어. 수진이와 결혼 얘기가 나왔다. 엄마, 축복해줘. 나는 끄덕였다. 결혼식 날 행복했다. 하지만 이태준의 아내가 왔다. 축하해요. 그녀는 웃었다. 우리도 새로 시작했어요. 태민이는 해외에서 성공했다. 결혼 후 승현이 부부는 서울로 갔다. 우리는 인천에 남았다. 외로웠지만 자주 전화했다. 책 인쇄로 우리는 집을 샀다. 작은 정원이 있는 집 지으나 꿈이야.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왔다. 민준이 암 진단을 받았다. 충격이었다. 왜 이제 와서 병원에서 울었다. 승현이가 달려왔다. 아빠, 이겨내자. 치료 과정이 힘들었다. 민준은 약해졌다. 미안, 내게 짐이 돼. 나는 말했다. 함께야. 승현이는 회사 그만두고 도왔다. 가족이 우선이야. 수진이도 함께. 기적처럼 민준은 회복됐다. 더 노력했어. 그는 웃었다. 그 후 우리는 가족 여행을 더 자주 갔다. 제주, 부산. 추억 쌓았다. 책 후속편을 썼다. 용서의 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 승현이에게 아이가 생겼다. 엄마, 할머니 돼. 나는 기뻤다. 손주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더 노력의 덕분. 인생은 순환이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 가족은 증명했다. 손주 민지가 태어났다. 병원에서 앉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예쁜 애 승현이가 웃었다. 엄마 덕분이야. 민지는 우리 가족의 빛이었다. 주말마다 왔다. 할미, 놀아줘. 나는 동화 읽어줬다. 하지만 동화 속엔 현실을 넣었다. 노력하면 돼. 민주는 퇴직 후 정원 가꾸기 시작했다. 지은아, 꽃 피었어.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가 다시 왔다.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왔다. 당신 이야기, 영화로. 나는 망설였다. 가족 동의받아야 해. 승현이는 찬성했다. 엄마, 세상을 바꾸자. 촬영 시작됐다. 재연 장면 보며 울었다. 총든 장면. 그때 미쳤어. 영화가 개봉됐다. 봉투의 비밀. 흥행했다. 시상식에서 상 받았다. 이 상은 우리 가족에게. 하지만 논란이 일었다. 과장됐다 비판.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진실이야. 느껴봐. 민지는 자랐다. 할미, 왜 유명해? 나는 설명했다. 할미가 싸웠어. 승현이는 승진했다. 엄마, CEO 될게. 수진이는 아이 둘째 임신. 우리 부부는 여행 갔다. 유럽으로. 꿈이야, 민준이 말했다. 돌아오니 이태준의 아내 소식. 그녀는 NGO 설립했다. 입시 공정 위해. 함께 할래요. 나는 참여했다. 협력하며 치유됐다. 우리 친구 돼. 그녀 말했다. 인생 후반, 나는 강연했다. 노력과 용서. 청중이 박수쳤다. 민준과 산책하며 말했다. 고마워. 함께 해줘. 그는 키스했다. 사랑해. 가족 모임. 모두 모였다. 웃음소리 가득. 나는 생각했다. 이게 행복. 시간이 흘러 민준이 세상을 떠났다. 평화롭게. 장례식에서 울었다. 아빠, 고마워. 승현이가 말했다. 상실은 컸다. 하지만 민지는 위로됐다. 할미, 아빠가 지켜줄게. 나는 책을 더 썼다. 자서전. 우리의 여정. 승현이는 성공했다. 회사 대표. 엄마, 내 덕분. 민지가 학교 갔다. 할미, 나도 노력할게. 이태준 아내와는 친구 됐다. 우리 잘했어. 늙어가는 나, 창가에 앉아 과거 회상. 봉투, 복수, 용서. 마지막으로 손주들에게 말했다. 삶은 노력해. 하지만 사랑해. 그리고 나는 눈 감았다. 평화롭게. 우리 이야기는 계속될 테다. 더 노력해는 영원한 메시지. 희망으로.